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6권 한 운명적 인간의 나상 초라한 행차. (1963년 2월 27일) 오전 서울시민회관에서는 박정희 의장이 민간 정치인들과 함께 전국 수습의 원칙에 합의하는 선서 모임을 가졌다. 박 의장이 2월 18일에 자신의 민정불참 조건으로 제시한 보복금지, 혁명정신 계승 등 9개 항을 민간 정치인들이 받아들이고 이를 준수하겠다는 다짐을 한 것이다. 박 의장은 식사 도중 눈물을 짓기도 했고 목이 메이기도 했다. 이 연설에서 박정희는 함축성 있는 경고를 한 자락 깔았다. 세대 교체를 이룩하지 못한 이 나라의 정정은 오로지 여러분들의 일대각성과 노력 없이는 또다시 정치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날 박병권 국방장관과 3군 참모총장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군순회는 우리는 새로 탄생할 민정을 지지하고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도 박 의장을 비롯한 각급 장교들은 군에 복귀하여 군의 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박정희는 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 군복을 벗고 야인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니었다. 박 의장이 군복을 벗지 않는 한, 또 그가 군에 복귀하여 군의 지도자로 남아있는 한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이런 잠재력과 가능성 때문에 박정희는 민정불참을 선언한 이후에도 내가 권력을 갖고 있는 한 상황은 내가 주도할 자신이 있다는 태도를 보일 수 있었다. 그럼에도 야당은 2월 27일의 선서식이 사실상 군사정권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고 낙관하는 논평을 내보내고 있었다. 박정희의 후퇴는 진심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미국, 야당, 군부의 공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전략상 선택이었음이 곧 드러난다. 국방장관과 3군 총장 등 군수뇌부는 대체로 박정희의 민정참여와 군 후배인 김종필의 역할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지만 1군 사령관 민기식 중장은 달랐다. 그는 군대가 한번 혁명을 했으면 책임을 지고 나라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다. 박정희가 내키지 않은 2.27 민정불참 선서식 이후 사태를 반전시키는 데 있어서 물리력에 뒷받침을 해준 것이 민기식이었다. 당시는 3군 사령부가 설치되기 전이라 육군 전투병력의 거의 전부를 민기식의 1군이 관할하고 있었다. 그는 일화가 많은 사람이다. 술, 언중유골의 농담, 그리고 많은 기행. 1952년 전시 중에 국회 내무분과위원장이던 서민호 의원이 술집에서 권총을 발사한 현역 대위와 시위가 붙은 끝에 그 장교를 사살한 사건이 있었다. 정당방위 시비를 부른 이 사건의 군사재판에서 서민호 의원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 재판의 절차에 대해서 국내외 여론이 비판적으로 돌았다. 군은 할 수 없이 평소 서민호 의원에 대한 재심을 하게 됐고 재판장에 민기식이 임명됐다. 민준장은 이승만 대통령의 수족처럼 움직이던 특무대장 김창룡과 헌병총사령관 원용덕이 사형 선고를 하라고 압력을 넣었는데도 서민호에게 8년 징역형을 선고한 뒤 피신해버렸다. 국방부는 그를 파면했다. 백선엽 육군 참모총장이 이 대통령을 설득하여 복직시켰다. 민기식 소장이 육군 행정참모부장으로 근무할 때 대통령의 명령으로 장교들 가운데 축첩자를 가려내 추방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군 정보기관에서 올린 축첩자 명단은 수백 명이나 됐다. 민 장군은 기관의 명단에 기록된 장교들의 아내에게 연락하여 신고토록 하면서 아내가 남편을 축접자로 신고하기 곤란하면 장모, 장인, 천한 명의로 신고하시오 라고 했다. 가족들이 신고한 축첩자는 2명밖에 없었다. 반골기질과 해학 취미를 같이 가진 민기식은 1957년 삼관구 사령관으로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의 충청도 지방 방문을 수행하면서 한 시대의 아첨이 노 권력자를 눈멀게 하는 현장을 체험했다. 경무대 경찰서 순경들의 머리를 깎아 중으로 위장한 뒤 갑사에 배치하고 소나무를 다른 데서 잘라와서 땅에 꽂아놓고 살림 녹화라 속이는가 하면 3살 난 어린아이까지 환영 인파로 동원하고 민기식은 생전에 써두었다가 공개하지 않은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 북한 주민들이 동상 앞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목 놓아 우는 것을 보고 그런 쇼의 기술은 우리가 먼저 썼으며 우리가 한 수 앞섰음을 느끼게 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애국심이 강한 훌륭한 분이나 국민을 훈련하고 조직력을 갖출 인물은 아니라고 보았다. 5.16 군사혁명작전 2군 단장이던 그는 외출 나오는 미군들보다 양공주 수가 10배나 많아 한 번에 양담배 한 갑밖에 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서 화천, 춘천경찰서장에게 말했다고 한다. 하루에 한 갑 받고 미군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열흘에 한 번 한 보루씩 받고 하는 것이 몸도 덜 상할 것이오. 통제를 강력하게 하여 거리로 나서는 양공주 수를 줄이세요. 그러면 값도 오를 것이오. 이렇게 시장 논리를 적용한 결과 민기식이 군단을 떠날 때는 한 번에 10달러로 올랐다는 것이다. 그는 5.16 쿠데타에 협조한 뒤 이상한 짓거리도 했군 하고 쓴 웃음을 지으면서 2군 사령관으로 영전했다고 한다. 박정희 의장은 5.16 직후 민기식 사령관에게 장군 숙군 대상자 명단을 보여주면서 뺄 사람이 있으면 빼세요 라고 했다. 민기식은 국방부 안모국장의 이름이 눈에 띄었다. 안 장군한테 술을 많이 얻어먹었으니 빼주십시오. 박정희는 빼세요라고 했고 민 장군은 자기 손으로 직접 안 장군의 이름을 삭제했다. 민기식 중장이 5.16 혁명 직후 2군 사령관이 돼 대구에 부임했더니 청수원이란 음식점에서 박정희 부사령관이 있을 때 갚지 않고 간 외상값 500만 환을 청구해왔다. 민기식은 접대부도 없고 술은 정종, 막걸리에 안주는 빈대떡밖에 없는 집인데 이렇게 많이 마실 수가 하고 혀를 찼다고 한다. 2달쯤 뒤 박정희 의장이 대구를 시찰한 자리에서 민 사령관에게 물었다. 민 장군은 외상술값이 얼마나 됩니까? 2군 단장할 때 한 60만 환쯤 빚지고 왔습니다. 겨우 그 정도입니까? 여기 100만 환을 드릴 테니 앞으로는 현금으로 잡수세요. 이건 부정부패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민 장군은 사리사욕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부대 운영을 위해서 쓴 것이니 애국적입니다. 술이 무슨 애국적입니까? 술을 애국적으로 마시는 점에서 통하는 게 있었던지 박 의장은 함경도 군맥의 대표격인 박이망 1군 사령관을 교체하면서 민기식을 후임자로 발령했다. 1962년 5월의 일이었다. 부임 직후 민기식은 휴전선을 따라서 근무하는 일선 중대장 25명을 사령관 관사 앞들에 집합시키고 부사령관, 참모장, 사령부 전 참모들을 배석시켰다. 민 사령관은 35도짜리 소주 5상자를 가리키면서 선언했다. 이제부터 불평불만을 털어놓는 욕대회를 하겠다. 앞에 큰 식기에 부은 술을 마시고 녹음기 앞에 가서 마음대로 털어놓으라. 여기에서 한 말은 내가 책임진다. 다만 우리 민족에 나갈 길을 아는 유일한 지도자 박정희 장군과 우리의 우방 미국을 욕해서는 안 된다. 나머지는 나에게 개 XX라고 해도 좋으니 마음대로 욕하라. 욕을 제일 잘한 자에게는 1등상을 주겠다. 민기식 1군 사령관은 일선 중대장들을 상대로 벌인 욕대회에서 그들이 털어놓은 70여 개의 건의사항을 정리하여 녹취 기록과 함께 박정희 의장을 찾아갔다. 통신 장비와 탄약의 부족, 그리고 복지 문제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이었다. 박 의장은 나도 야전군 참모장을 할 때 느꼈던 문제점들인데 즉각 해결하겠소 라고 했다. 민기식 중장은 또 북한군이 비무장지대에 근무 중이던 우리 장교와 하사관을 납치해가자 그 보복으로 특공작전을 벌여 북한군 장교 2명을 납치해왔다. 멜로이 미 8군 사령관은 북한 측에서 자꾸만 장교 2명을 국군이 납치했다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물었다. 민 장군은 그런 일이 없다고 버티다가 한참 뒤에 미군 측에 넘겨주었다. (1964년에) 미군 헬기가 북한 지역에 불시착했을 때 미군은 전향하지 않고 있던 북한군 장교 1명을 보내주고 미군 조종사를 건네받았다. 1963년 3월 6일 김재춘 정보부장은 이른바 4대 의혹 사건의 수사 중간 발표를 했다. 정보부 전 간부 등 관련자 15명을 구속 수사 중이란 것이었다. 박정희로선 자신이 김종필에게 묵인해준 사건들인데 여론에 밀려 관련자들이 잡혀들어가니 기분이 울적했을 것이다. 그 하루 전 박정희는 강원도 지역을 시찰한다는 명목으로 춘천 미군 비행장에 내렸다. 민기식 사령관은 자신의 관내에온 박 의장을 영접하려고 원주에서 춘천으로 가려 했더니 김종호 육군 참모총장이 전화로 왜 정치적으로 노느냐고 따졌다. 신병으로 한 달여 입원했다가 최근에 복귀했던 민기식은
박 의장의 민정불참 선언 이후 군내의 분위기가 묘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했다. 민기식이 춘천 비행장에 나가보니 박 의장의 행차는 과거에 비해서 초라했다. 수행자는 이우락 공보실장, 장경순 최고위원, 그리고 수행 기자들이 전부였다. 추령 나온 인사들도 몇 안 됐다. 박 의장은 나는 이제 정치에서 손을 뗐으니 나오지 말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박 의장을 수행한 동아일보 이만섭 기자가 민기식 사령관에게 다가오더니 요사이 일선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다. 민기식은 대강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서울에서 정치가 소란스러운데 정치가 안정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선이 불안해진다. 정부에 나갔던 군인들이 원대 복귀한다고 하나 그들의 복귀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군의 지휘체계는 허물어지고 말았다. 이만섭 기자가 전화로 부른 기사 내용은 다소 달랐다. 군단장급 이상의 장성들이 모임을 갖고 박 의장이 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건의하기로 했다는 요지였다. 김종호 총장은 이 기사의 진위를 확인하려고 민기식 사령관을 전화로 찾았으나 민 장군은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았다. 김종호 총장은 이 기자를 구속해서 진부를 가리자고 나왔으나 재치 있는 이우락이 그 문제는 여기서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날 춘천의 한 호텔에서 묶은 박 의장 일행은 다음날 아침 호텔을 나오다가 키가 큰 이만섭 기자와 눈이 마주치자 이만섭 기자 아직 안 잡혀갔군. 잡아가 버리지 않고 라고 농담을 했다. 의외로 표정은 밝았다. 박정희 의장은 원주로 가는 차 중에서 동승한 민기식 장군에게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한숨을 쉬면서 괜히 혁명을 해가지고 정치에 발을 잘못 디뎠어요. 죽일 놈들 이라고 하다가 혁명 동지들끼리 불화가 생기고 뜻이 맞질 않아 결국 헤어지게 됐다고 했다. 박정희는 또 민 장군 머리나 식힐 겸 바람이나 쐴 겸 해서 설악산에나 가십시다 라고 했다. 민기식은 정색을 하고 말했다. 그만두시는 길에 이임사라도 하십시오. 내일 사령부로 중령급 이상 장교들을 다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훈련도 못하는데 그만두시오. 그리고 민 장군도 그만둘 사람을 따라다닐 필요가 없습니다.